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야담집인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이야기, 평양기생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가장 멋진 사내와 가장 추악한 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빼어난 자태와 감으로 이름을 날렸다. 스스로 말하기를 살면서 많은 남자를 겪었지만 그중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은 멋지고 아름다워서 다른 한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기에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어릴 적 순찰사를 모시고 연광정에서 잔치를 열었지요. 석양 무렵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난간에 기대어 길게 뻗쳐 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젊고 잘생긴 한 선비가 말을 타고 나는 듯 달리는 듯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배를 불러서 타고는 강을 건너 대동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풍채가 늠름해 신성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심신이 취한 듯하여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누각에서 내려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동문 안에 있는 한 점사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을 눈여겨봐두고 노심초사 잔치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을 고치고 촌안하게 옷을 입고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창틈으로 몰래 보니 정말 옷 같은 선비가 등촉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동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방문 바깥에서 기침 소리를 내니 그 선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집 안악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물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로 오셨소? 오늘 우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잘 곳이 없습니다. 윗목 한 자리를 얻어 잘 수 있을까 해서요.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가 문을 열어주어 저는 들어가서 등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책만 읽더군요. 밤이 깊어지자 그분은 등을 끄고 누웠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요. 그러자 선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아픈 소리를 내시오? 전부터 가슴과 배 쪽에 통증이 있었지요. 윗목이라 차가워 고질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가 따뜻하니 이리로 와서 누우시오. 저는 그의 뒤로 가서 누웠습니다. 한식경이 지났는데도 돌아보질 않더군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무얼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행차는 혹 내시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쇳내는 사실 주막집 안악이 아니고 기생입니다. 오늘 영광정에서 선비님의 풍채와 거동을 보고 속으로 무척 흠모하게 되어 이런 모습으로나마 여기까지 와서 한번 뵙고자 한 것입니다. 쇳내의 자질이 추악하지도 않고 나이나 행동으로 보아 선비님 또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젊디 젊은 남녀가 함께 누워 있는데도 돌아보시지를 않으니 고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생이란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주인집 안악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니라. 형편이 바뀌었으니 이제 옷을 벗고 한 이불 속에서 자는 게 좋겠구나. 그런 다음 저와 더불어 희롱하는데 그 풍류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용호상박으로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분은 일어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는 길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요. 뜻하지 않게 만나 하룻밤 인연을 행복하게 맺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계약이 없으니 이별의 회한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느냐. 내 행고에 마침 정을 표할 물건이 없으니 시나 한 편 남겨줄까 한다. 그러고는 제게 치마폭을 펴들게 하고 시를 한 수 써주었습니다. 강물은 먼 길 나그네 인양 머물지 않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내는 정이 그윽하네. 온쪽 오경에 비단 휘장이 차가운데 비바람 수풀에 가을 소리가 가득하네. 그분이 시를 다 쓰고 나서 붓을 놓고 일어설 때 저는 소매를 부여잡고 울면서 사는 곳과 성명을 여쭈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소와 누대 사이를 떠도는 사람이니 사는 곳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가 쓰여 있는 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멋지고 아름다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하기에 결코 잊지 못하는 사내에 대해서 말하지요. 일찍이 저는 수천기생으로 순찰사를 모시고 있었지요. 하루는 평양성의 문지기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문 밖에 아무 곳에 마름인 아무개가 순찰사님을 아련하려고 와 있습니다. 순찰사가 들어오라 하니 곧 몸집이 큰 촌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빛바랜 홍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자랍시고 둘렀는데 완전히 구리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사납고 생김새도 추악했으니 아무리 잘 보려 해도 일개 천봉장군인 저팔계 정도였습니다. 그가 들어와 절을 한 다음 무언가 보자기로 싼 물건을 바치니 그놈을 흘깃 본 순찰사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왔는가? 소인은 먹고 입는 것이 구차하지 않으며 사또님께도 달리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여쁜 평양기생을 만나 정을 통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기가 찬지 순찰사가 비웃음 반 농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소원이라. 내 마음이 그리 간절하다면 수천기생방으로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골라보거라. 그놈은 순찰사의 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천기 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기생들이 일시에 풍비박산으로 도망치니 그놈이 쫓아갔습니다. 그놈이 한 기생을 잡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또 다른 기생을 잡고는 말했지요. 몸매가 시원찮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와서 제 몸을 잡아보고는 말했어요. 좋기 쓸 만하구나. 그놈은 저를 안고 벽에 모퉁이로 가서는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힘이 약했기에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죽도록 반항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는 그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얼마 뒤 몸을 빼내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씻었지만 상한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순찰사가 금덩어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놈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팔아 돈을 만들어서는 대동문 근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지요. 구역질 나서 엽전 한 푼도 쓰기 싫었습니다. 세운 것입니다. 순찰사는 조선시대에 도내 군사 업무 순찰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입니다.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했다고 하는군요. 점사는 가게를 버리고 장사하는 집입니다. 여기서는 주막입니다. 행차는 나이나 신분,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가는 것, 또는 나이나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화류장은 홍등가를 말합니다. 화류계, 즉 기생 따위에 노는 계집이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행장은 행구입니다.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말합니다. 천봉장군은 서유기의 저팔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팔계는
원래 하늘의 천봉원수라는 장군이었다 하는군요. 술과 여색을 지나치게 밝히는 바람에 벌을 받아 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속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 후기 야담집인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을 주로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사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충남영상위원회에서 주막, 동부가역산의 고구려 평양성 내성에서 연광정과 대동문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 신윤복의 미인도 한 점, 송암미술관 소장의 연광정, 대동문 그림 각각 한 점, 김도훈, 이성준 연출의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주성치 감독의 2015년 개봉 영화 서유기 모험의 시작에서 각각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털 바이두의 동영전설과 엘리자베스 키스의 1925년 그림 평양 강변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중근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 및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